2019년 직업상담소 1급 기출문제 복원입니다. 복원이기 때문에 글자도 좀 흐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기출문제고 오후 13시에 쳤습니다. 필답의 문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38세 김씨 영업관리직을 일하고 있음. 영업실적은 부실하고 새로 부임한 상사가 매출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음. 영업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며 명예퇴직 권유하고 있고 심각하네요. 건강상의 문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동료와의 관계도 염려가 되고 있음. 각 의미의 척도 해석 그 다음에 이유를 기술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도구들 한번 봅시다. 중요한 도구죠. 성격유형검사 나왔습니다. MBTI 하는 거 있죠. 진로 신념검사 나왔습니다. CBI 하는 거 있죠. 스트롱 흥미검사 나왔습니다. 미네소타 지역 가치검사 나왔습니다. 이 네 가지요. 잘 나옵니다. 참고로 이 분홍색 그려놓은 것은 오전에도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요. 김씨를 상담할 때 사회인지 진로이론과 진로발달이론 중 어떤 것으로 상담할지 고민하고 있다. 과학이론, 이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SCCT 이론이라고 합니다. 소셜 카그니티브 커리어 시어리, 이 진로발달이론은 커리어 디벨롭먼트 시어리죠. 이 두 이론의 각각의 기본 과정과 상담 목표를 설명하시오. 아마 제 유튜브 자료에 이거 다 있습니다. 다음,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하는 네 가지 성격 유형을 기술하시오. 답 아시겠나요? 민속리지라는 겁니다. 민첩성, 속도, 리듬, 지구력. 7번, 직업 적응 이론에서 적용 유형을 위한 변인 두 가지요. 변인 두 가지는 아시나요? 유연성과 인내력입니다. 어떤 의미를 주는지 기술하시오. 그 다음에 직업 적응 이론의 TW에서 주요 가치 6가지요. 이걸 성편지 이해한다고 그러지요. 방안이 있습니다. 9번요. 직업 적응 이론에 적합한 내담자의 예를 작성하시오. 7가지가 있죠. 7가지 잘 살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TWA도 1급 문제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수포와 TWA 직업 적응 이론은 주요 영역입니다. 로 퀴스터와 데이비스 교수가 참여했죠. 10번 시대관 이야기 했습니다만 커리어 디벨롭먼트 어세스먼트 카운슬 모델을 하여 진로발달 평가 상담 모델을 하지요. 여기서 평가 4단계요. 1, 2, 3, 4단계가 있습니다. 11번 슈퍼의 진로발달 5가지 중 3가지 앞에 성탐학의 발달 가업이 있습니다. 발달 가업에 대하여 문제가 나왔네요. 예, 이 자료는 2019년도 전산자가병 문제입니다. 바탕체, 글씨체는 바탕체이고 노동시장 분석 5장 내외, 행사계획안 5장 내외로 작성하시오. 노동시장 5장 내외고 행사계획안 5장 내이기 때문에 합쳐서 총 10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노동시장 분석은 한 3장 정도, 행사계획안 한 5장 하여 한 8장 8페이지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1번 학력별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취업률, 고용률을 구하시오. 이거는 노동 공급 측면이 되겠습니다. 중졸 이하, 고졸, 2, 3년제, 대졸 이런 나오고요.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수, 실업자 수가 나오네요. 3284, 2560, 3846, 2298이 178, 1181, 2598, 16859, 25, 124, 199, 497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경제활동 참가율 공식류. 경제활동 참가율이란 15세 이상 인구수분의 취업자, 실업자 더한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 끝. 실업률이라는 것은 요 두 개 더한 것이 경제활동 인구인데 경제활동 인구수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취업률이라는 것은 요 두 개 더하면 경제활동 인구인데 경제활동 인구수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이 취업률은 TT직이라 하여 취업 건수 나누기 신규 구직자 수 곱하기 100.
그리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 두 개 합쳐서 경제활동 인구죠. 두 인구수 더한 것뿐에 취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나옵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수분의 여기 나오는 취업자 수 곱하기 100 하여 노동 공급 측면 구하면 됩니다. 요래 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취업률, 고용률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이거 배웠기 때문에 잘 구하죠. 제가 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노동 수요 측면에 조금 1급에서는 어렵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산업별로 1인당 부가가치액, 고용 유발 개수, 부족 인원을 구하시오. 이때 1차, 3차 산업은 부족 인원율이 3%이고 2차 산업은 부족 인원율이 5%일 때 아래와 같아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요. 1, 2차 산업은 부족 인원율이 3%입니다. 이걸 계산할 때는 100분의 3이니까 0.03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2차 산업의 부족 인원율은 5%. 이거 계산할 때는 0.05로 계산해야 됩니다. 물론 1이 계산해도 되고 엑셀로 하여 A열에 1번, C열에 1번 해가지고 엑셀 파일에다가 작업하셔가지고 그 자료 내용을 그대로 한글 파일에 가와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작업해도 되고, 여러분 1차 산업은 자연환경에서 그대로 빼내는 농업, 임업, 업, 수산업, 축산 이런 것이 1차 산업이고, 2차 산업이라는 것은 그 1차 산업을 좀 가공해가지고 상품화하는 것이 2차 산업이고, 이를테면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2차 산업이죠. 그럼 3차 산업은 1, 2차 산업에서 나온 물건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매업, 창고업, 기타 서비스업 이런 것이 3차 산업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액입니다. 1차 산업 50억, 2차 산업 600억, 3차 산업 900억. 역시 이 부가가치는 3차 산업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1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1609, 2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7,000명, 3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16,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 세 가지 구해야 됩니다. 한 번 더 1인당 부가가치액, 그 다음에 고용유발개수, 부족 인원을 구하면 됩니다. 1인당 부가가치는 부가가치액을 취업자 수로 나누면 돼요. 이거로 나누면 바로 1인당 부가가치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액 전체가 얼마고 우리 종업원 수로 나누면 1인당 부가가치액이 나오겠죠, 당연히. 고용유발개수라는 것은 우리 회사 취업자를 실질 GDP 10억으로 나눈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회사 매출 10억을 내기 위하여 필요한 취업자 수가 고용유발개수입니다. 그 다음 부족인원이라는 것은 분자, 취업자 곱하기 부족인원율, 전체 나누기, 분모, 1 나누기 부족인원율입니다. 부족인원율, 부족인원율요. 부족인원율이라는 것은 부족인원수를 나누기, 현인원 더하기 부족인원 하여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즉 부족인원율은 우리 회사의 현인이 몇 명이고 더하기 부족인원은 몇 명분의 부족인원 곱하기 100, 율이라서 100분율로 계산하면 부족인원율이 나옵니다. 고용유발개수를 구할 때 잘 안되면, 물론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엑셀로 작업해가지고 그대로 함수 공식 만들어서 밑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덮어 쓰면 됩니다. 한글팔로 옮기면 되지만 그게 안돼도 계산 문제 푸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고용유발개수가 문제다. 그 외에는 다 수치 다 있고요. 고용유발개수는 50억일 때 1609명이면 10억일 때 X, 600억일 때 7,000명이면 10억일 때 X, 900억일 때 16,000명이면 10억일 때 X 하여 X를 구해주면 그게 고용유발개수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게 되어 있죠. 부족인원도 공식 그대로 천천히 대입하고, 이때 부족인원율을 넣으면 부족인원율은 3차 산업은 3%이기 때문에 산술적 숫자를 대입할 때는 0.03으로 넣고, 2차 산업의 경우에는 5%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는 0.05를 주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05, 요것도 0.05. 1, 3차 산업을 계산할 때에는 부족인원율을 0.03, 0.03을 넣으면 아무 어렵지 않아요. 전산작업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